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BJ가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냐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번 돈은요, 다 이렇게 지금은 쓰여요.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풍선을 많이 쏴주는 우리 팬들한테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발 좀 성공해라. 솔직히 나는 조금 꼰대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구아준 방송의 여러 팬들은 그만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우리 팬들한테 꼭 얘기해. 제발 좀 성공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선비 같은 방송도 정말로 이렇게 큰 별풍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같이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방송이 되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딩이 고딩이들한테도 맨날 얘기해요. 너 내 방송 보고 학교 가가지고 졸면은 내 방송 보지 말라고. 원래 그러면 안 돼. BJ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청자를 이렇게 끌고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진짜로 만약에 내 이 방송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이거에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라면은 언젠가 이 친구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잘 성장을 하면 저는 그때 나의 방송을 정말로 인정해주고 서포트해줄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에는요, 그런 게 많아요. 약간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 아이디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해낼 수 있는 작은 그 자력이 없는 거야. 재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펀딩으로 해서 그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같이 기부하고 도네이션을 하면서 응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우리 팬들이 이 헤이준 컴퍼니 약간 다단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보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쉬웠는데 나가긴 어려워. 왜? 굉장히 중독적인 방송이거든. 이러면서 또 깨알 자랑도 한번 하고. 자, 이렇게 중독적인 방송을 저희가 헤이준 컴퍼니라는 이 다단계처럼 여러분들을 야금야금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씩 이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주라고 생각해요. 음. 작은 주주도 있고 대주주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헤이준 컴퍼니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나는 서포트해주고 함께 가주는 난 주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의 별풍선은 요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 팬들은 다 알겠지만 막 제가 열심히 야 성공해야 돼. 야 진짜 인생에 파이팅 넘치게 생각을 바로 하고 파이팅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로 정리가 됐나 봐. 그랬더니 나한테 문자가 하나가 딱 와.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끊으려고 해요. 빠이빠이 이러면서 딱 엔터를 쳐. 그러고 가는 거야. 솔직히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가끔씩 힘이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건 사실 그 정도가 아니거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방송이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같이 시작하는 방송이니까 정말로 노는 시간은 딱 이 시간은 사소하고 그 외의 시간에 일할 때는 멋지게 일하고 놀 때는 멋지게 노는 저는 그런 걸 원해요. 그런데 가끔씩 그래가지고 나가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내가 잡아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헤일리도 그렇고 우리 셔틀님들도 그렇고 되게 우리 방 안에요. 내 이 방향성을 어쨌든 간에 이해해주는 팬들이 꽤 많다라는 거? 어, 꽤 많다라는 거? 물론 아직 내 방송이 작고 아직 규모는 적지만 나는 그거에 난 진짜로 나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헤이준 TV는 그런 방송이에요. 때로는 정말 약반 방송처럼 막 놀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 미친 듯이 놀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미친 듯이 영어 공부할 때도 있고요. 미친 듯이 힐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 골자는 뭐냐면 이렇게 정말로 이상하게 채팅을 지금 치고 있는 우리 팬들일 것 같아도 얘네 나름 생각 괜찮은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어.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은 거지. 얘는 이상한 애들 아니, 괜찮은 애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유튜브에서도 혹시 저희 채팅 보고 계신 분들 이상한 애들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 정도면 대충 별풍선이 어떻게 쓰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별풍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대충 답변이 됐겠죠? 자,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생활 하면서 화가 나고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화가 나도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말도 없어지고 듣기만 하고 말하는 방법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일단 말도 없어지고 듣기만 하는 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저도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남의 말을 경청을 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착화된 생각을 깨고 사람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합시다. 그래서 일단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짱짱맨이야. 누가 지금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짱짱맨이야. 자, 그런데 자, 사회생활 하면서도 화가 나도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쌓아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죠?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청 착한 사람들은요, 쌓아도, 근데 그거 알아요? 화 많이 내는 사람보다 화를 참는 사람이요, 훨씬 더 암에 잘 걸려요. 스태티스틱을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암에 걸린 사람들 특징을, 되게 화병으로 암 걸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막 그냥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암에 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다고 암에 덜 걸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그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참지 말고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진짜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든, 아니면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계속 그 일을 해 나감으로써 화를 풀던지, 어쨌든 간에 내가 화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막 화를 내게 하고 나를 정말로 화나게 만든다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야, 나. 내가,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그거는 내가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화를 참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막 덤비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나는 인성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싸워야 되겠다 하면은 싸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놓고 싸울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컨설팅은 뭐냐면, 나가 이 화를 풀어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많이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이쪽에 받았던 거를 저쪽으로 탁 펼쳐낼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랑 같이 막 저녁을 먹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해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는 잠깐 혼자 약간 시간을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가끔씩 정말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다, 그럼 저는 혼자 영화관에도 가끔씩 가요. 물론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혼자 영화관 가서 그냥 영화 보면서 생각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가끔씩요, 저는 뭐 연극이나 이런 것도 혼자 보러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혼자서 나한테 집중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고 어색하고 싫다?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방 친구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우리 팬들한테,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만의 힘을 얻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잘해. 저 사회생활 되게 잘해. 저 노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친구도 만나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영화도 보게 되고 하면은 그거를 보는 관점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막 정신없이 막 여유 없게 가다 보면요, 이것도 놓쳐 저것도 놓쳐, 그냥 우리는 계속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 참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참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참지 말고 내가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로 오늘 레알 여신님 있잖아. 재밌어. 근데요, 전 결혼을 했는데 이건 고민이 아니고요, 소통의 문제인데 남자가 꼬여요. 남자가 꼬여요. 자, 일단은 요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능력자야. 결혼을 했는데도 이 남자가 꼬일 정도면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굉장히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꼬일 정도의 매력을 발산한다. 그거는 정말로 일단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 읽어보세요. 훈남 오빠의 핵직구 컨설팅이에요. 그죠? 자, 지금부터 핵직구 날라갈게요. 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핵직구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re you ready? 자, 레디, 오케이, 갈게요. 처신을 잘못해서 그래요. 자, 일단은 결혼이란 거는요,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결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거는 내 남자한테 내가 올인을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서약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는 되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그런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꼬인다. 일단은 내가 처신을 못하는 것도 50%예요. 그 남자도 잘못이에요. 그 남자가 내가 결혼한지 안 하는지는 알아요? 알면은 그 남자도 50% 잘못이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결혼한 걸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100% 잘못한 거고요. 내가 결혼한 사람인 것도 아는데 들이대. 그런데 자꾸만 들이대. 그러면 그거는 내가 반이야.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남자는 있잖아요. 남자는 틈을 주면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거는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남자는 틈을 주면은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남자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틈을 주는 거야. 만약에 남자가 꼬인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내 남자한테만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 돼요. 근데 이게 여자분이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남자분한테도 전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 남자한테만 예쁘고 아름답고 내 남편이 이렇게 남자 꼬이듯이 남편이 자꾸 꼬이면 돼. 그러면은 정말로 대단한 거야. 이해되죠? 내 남편이 이렇게 남자가 꼬이듯이 막 꼬여. 내 남편이 나를 못 보면 안 되겠어. 그리고 나만 보면은 맨날 가슴이 심쿵하고 나만 보면 막 설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실하게 맺고 끊음이 있어야 돼요. 여지 남겨주지 마. 가끔씩이요. 가끔씩, 물론 지금 우리 여신님이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 질문만 보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가끔씩 보면요, 여지를 남겨. 남자건 여자건 다 여지를 남겨요.
어. 뭔가, 뭐지? 뭐지? 새롭네? 뭐지? 뭐야? 지금 나한테 살짝 관심? 뭐지? 약간,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뭔가의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일단은, 내 남편이 이렇게 남자가 꼬이듯이 꼬일 수 있도록, 남편을 어떻게 꼬일 것인가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남편을 만날 시간보다 지금 남자 만날 시간이 많으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남편 만나는 시간이 더 바빠. 그러면은 남자가 꼬일 시간이 없어. 솔직히 조금 이거는 슬픈 얘기예요. 굉장히 이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지만 제가 여자가요 꼬일 시간이 갑자기 또 슬퍼지네. 제가 요즘에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만날 시간도 솔직히 없고요. 뭐 이렇게 뭐 썸 타볼 시간도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예. 우리 헤일리가 힘내라 힐! 이러고 별풍선 337개 선물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우리 헤일리 너무 고마워요. 좀 이따 내 리액션 해줄게. 그런데 제가 우리 레알 여신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까 레알 여신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저는 30대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주말 부부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감히요,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일이 더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요 행복하려고 우리가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려고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본질을 놓쳐버려요. 행복하지 않고요. 일을 함으로써 더 나의 행복이 사라지고, 일을 함으로써 더 여유가 없어지고, 일을 하면서 더 꿈을 못 꾸게 되고요. 참 웃긴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그게 인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만큼이라도 일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어쨌든 간에 가정을 꾸리고 어쨌든 간에 그 가정이 일을 하는 거가 행복을 위한 거라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일을 해야 행복하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집중하는 시간을 일 때문에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 일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만 자꾸만 그 현실의 늪에 빠지다 보면요, 그 속에서 진짜 봐야 될 사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레알 여신님한테 오늘은 힘을 주고 싶어요. 파이팅 하라고 힘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은 왜 안 행복하지? 왜 당신은 안 행복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그 에너지와 기운을 남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저희 방송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파이팅! 오케이,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헤일리가 별풍선 337개 또 고맙습니다. 제가 컨설팅 끝나고 아주 행복한 에너지로 제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일할 때 있잖아요, 막상 하루가 시작이 되면요, 어느새 집중하고 있고 즐겁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퇴근을 하고 나면 내가 계속 잘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걱정이 돼요. 제가
가지고 뒤에가 좀 끊겼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고민이 돼요. 이게 좋은 걸까요? 어떡하죠?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좋은 점. 자, 일단 좋은 점은 뭐냐면 일할 때 막상 하루가 시작이 되면 어느새 집중하고 있고 즐겁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면서 즐겁지 않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는데 즐겁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로 짱인 거야. 일단 거기서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은 틀렸다라는 질문이 나와요. 자, 저는 셔틀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셔틀님이 이 앞에서 얘기하는 일하면서 집중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 대딩이들이나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는 우리 청년들 있죠. 면접을 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면접관들도 그런 사람을 뽑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한국에서 면접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하면서 뭔가 이 회사에 진짜 완전 슈퍼 올로 들어가. 아니?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건요, 우리가 저번에 랭킹쇼에서 한번 면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얘기했죠. 면접이라는 건 뭐냐면 그 회사가 조금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 회사가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부른 자리예요. 자, 거기서는 날 어필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어필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이 회사에 정말로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그런 거 대부분 없이 그냥 누군가만 불러주면 일단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회사가 왜 나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한테 진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정리는 되어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셔틀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막상 하루가 시작이 되면 어느새 집중하고 즐겁기도 한다. 자,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신감 갖고 나 스스로를 인정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일을 내가 계속 잘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내가 잘한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적어보세요. 이거 고민할 시간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요거 고민할 시간에 내가 집중하고 즐겁게 일했던 이 일 중에서 내가 진짜 오늘 잘한 건 뭘까? 그 다음에 내가 요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부분 있죠. 그런 거를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똑한 친구들은요 질문도 똑똑하게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친구들이 안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틀린 질문을 하니까 틀린 답을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진짜 그 부분이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 틀린 질문을 하는 데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올바른 질문을 시작할 때 올바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걱정 고민은 해도 끝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는 이런 고민을 할 때, 진짜로 제가 1대1로 컨설팅 상담을 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오케이, 고민해보자. 예를 들어서 퇴근을 했는데 내가 앞으로 계속 잘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걱정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했는데 진짜로 잘 못 다닐 것 같아. 그러면 어쩔 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쓸데없는 고민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고민을 해가지고 뭔가 답을 찾고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저 고민을 했어. 이 고민을 했는데 진짜 내가 잘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 여러분들. 첫 질문이 틀린 거라는 거죠. 근데 차라리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내가 오늘 진짜로 잘한 게 뭔지 나 스스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잘한 것들을 적어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란 사람은 이 정도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적어놓고 내일 일을 할 때는 이런 부분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안 다니게 만들 회사는 없어요.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는 인재인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잘랐다. 그 회사는 안 다니는 게 나아요. 나는 근데 그런 게 있어. 나를 안 받아줘? 그러면 너희는 대어를 놓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내 현실을 못 보고 내가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야. 하지만 정말로 그 회사도 날 놓친 거예요. 나라는 대어를 놓친 거야.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민의 질문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차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극단 생활하면서요, 마야라는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근데 제가 체력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요, 졸업 후에 취업을 못하면 다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우리 엉클 리스가 나한테 질문을 해준 거예요. 그죠? 우리 엉클 리스를 이 형이 본 지가 이제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엉클 리스가 어떤 친구인지 대충 파악도 됐고, 그리고 엉클 리스가 굉장히 그래도 나름 고민이 많은 친구고, 그래도 그 고민을 하나하나씩 그래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친구라는 것까지도 파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형이 여러 가지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많아. 우리 엉클 리스가 형이 중딩이 고딩이한테 얘기하는 거랑 대딩이 직딩이들한테 얘기하는 거랑은 달라요. 네. 너무 지금 뭔가가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욕심은 되게 많아.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집중할 시간표라고. 이제는 집중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가끔씩 이렇게 엉클 리스의 얘기를 듣거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은 지금 집중을 잘 못해. 졸업도 해야지, 극단 생활도 지금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학원도 다니고 싶지,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들었을 때 복싱도 지금 배우고 있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진짜로 인생에서 뭘 하고 싶은지를 일단은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이 끝나면 그 고민에 맞는 내가 가려는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거에 맞는 경험들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막 동동동동 다 떨어져 있어. 그러면 집중력이 분산이 돼요. 안 그래도 한 가지만 집중을 해도 뚫고 나가기가 힘든 시대인데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애니메이션 학원은 왜 취미생활로요? 취미를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 애니메이션 학원이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학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애니메이션 쪽으로 나가려는 거야? 니스의 전공이야?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 전공이면은 니스는 그때 배우 하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형한테? 그러면 뭘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중요해. 어떤 거를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 그냥 뜬구름 잡는 거 말고. 제 연기 선생님이 계세요. 연기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연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정말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직장인들도 되게요, 연기하러 많이 와요. 그리고 직장인들 여러분들도 연기 배우잖아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 연기자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나 배우 해야 될까? 이거 나 가슴을 뛰게 하는데? 나 배우 해야,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지. 일반인들도. 근데 그게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억압된 거에서 해방이 되니까.
자, 연기라는 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근데 연기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자유함을 느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취미 생활로 연기를 배우는 거고, 내가 연기자로서 프로페셔널하게 가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힘든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생각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것저것 하면서 가슴이 뛴다고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가슴이 뛰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야만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전공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거다. 만약에 그런 거면은 그럼 당연히 애니메이션 쪽으로 나가야지. 지금 알바 삼아서 극단을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본업은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려고 하고 있고요. 취미 겸 알바 겸 극단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취미면은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웬만하면 애니메이션 관련된 일로 알바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전공이라고 하면 그 전공 분야를 깊게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틀린 거야. 극단 생활을 하면서 마야라는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마야라는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면서 극단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죠. 이거는 주와 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거를 파고들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체력이 없다는 건 개뿔 거짓말이야, 여러분들. 저도 요즘에 진짜로 막 3시간 막 이렇게 많이 자야 4시간 이렇게 자는데, 제가 중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구청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도 하고 있는데 물론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엉클리스가 체력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부르주아식 고민이야. 이거 너무 고민 안 해도 돼.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지금 너무 과분해. 일단 내가 해야 될 거나 잘 하고 그런 고민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고 극단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일단은 요거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극단 생활하면서 아니라 마야라는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면서 극단 생활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거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고민 상담했던 모든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고민 상담 컨텐츠는요, 저희 유튜브 구아준 검색하시면 다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아준 많이 검색해 주시고 채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매일 밤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우리 헤이준TV 추천 즐겨찾기도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